네, 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ETF 얘기도 나오죠. 비트코인에게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파이코인에서는 더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역사만 되돌아볼 줄 알면 앞으로 10년 동안의 파이 가격의 미래가 다 보이죠. 그래서 만불 얘기도 하고 만불 이상도 얘기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령 예를 들으면 이런 거죠. 여기서 참 페이지 바꾸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비트코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파이코인에서 더 넓게 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비트코인이 지금 한 3만 불 정도 하는데 ETF 승인나면 18만 달러가 간다.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하다. 지금보다 한 6배 정도 오른다는 소리죠. 6배 정도 오른다는 소리인데, 글쎄요. 핵심을 보게 되면 ETF 때문에 오르는 걸까요? ETF 때문에 오르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ETF를 플랫폼으로 해서 돈귀신들이 붙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올린 2개 영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상인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역시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얘기하듯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해하기에. 저도 그렇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ETF 되면 18만 불 간다. 근데 이제 승인 안 나도 내년에 반감기가 되기 때문에 상승한다. 그렇지만 승인이 안 나면 10만 불은 어렵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안 나더라도 파이 ETF가 승인이 안 날까요? 안 날 이유가 없잖아요. 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잘 공부하면 파이코인을 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주식 채권 폭락하면 100만 달러도 간다. 어제 썼죠? 뭐라고 그랬냐면 금이나 은은 신들의 돈이다. 하느님의 돈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로. 그런데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돈이다. 좀 나쁜 뉴스지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박살이 나게 되면 금하고 은값이 치솟을 것이다. 더 나쁜 뉴스는 만약에 세계 경제 전체가 박살이 나게 되면 세계 경제 정체가 박살이 나게 되면 금은 100만 달러, 은은 금은 100만 달러, 그 다음에 1 million gold US 달러,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그 다음에 금은 7만 5천 달러, 은은 한 6만 달러까지 갈 거다. 지금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그 달러는 가짜다. 부차가 너무 많다. 아마 엄마 아빠 다 문제가 될 거다. 내가 틀리기를 바란다. 틀려요, 아저씨. 이 아저씨는 주식시장에 안 다녀가지고 레버리지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는 나쁘고 자산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에이, 참 아저씨.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세부적인 거는 누구나 틀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주식 채권 폭락하면 100만 달러도 간다. 근데 이래야지 저기 뉴스에 자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제랑 그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거진 안 보시더라고. 비트코인이 왜 올랐느냐? 2013년 키프로스 사태 때문에 올랐다. 키프로스 사태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키프로스가 여기 터키하고 터키 바로 앞바다에 있는 건데 그리스계 사람들이 좀 살고 터키 사람들이 조금 살고 서로 맨날 싸우고 있고 인구도 한 80만 명밖에 안 되고 EU에서 차지하는 GDP 비율도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얘네가 2013년도 그리스가 금융위기가 오면서
여기가 조세 회피처거든요. 키프로스가. 이 조세 회피처기 때문에 여기에 러시아 부자들이 그때 돈을 엄청 갖다 놨다고요. 러시아 부자들이 많이 갖다 놨다고요. 그랬는데 이거를 EU에서 이 돈을 빼나와야 되겠는데, 조세 회피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빼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인데, 그 2013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서 돈을 빼내는 방법에 동원됐던 것이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2013년부터 2023년 10년 사이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는 요인이 됐죠. 지금 2023년이죠. 지금 2017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에 좀 문제가 있었죠. 관세 문제가 있었죠. 관세 갖고 했죠. 관세 갖고 했는데 관세로 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기네 셰일 가스를 개발했죠. 셰일 가스를 개발해서 미국이 세계 제1의 기름 수출국이 됐죠. 기름 수출국이 되니까 이거 중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돼버렸죠. 근데 문제는 중국을 길들인다라는 게 기름값을 싸게 해놓으니까 중국이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마침 기름값이 싸게 되면 러시아는 망하지만 중국은 대박 나는 거거든요. 한국하고 산업 구조가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지금 기존의 장쩌밍 시대의 부자들을 조지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이 2017년도 이후에 또 붙은 거예요. 러시아 돈귀신들이 키프로스에서 2013년도에 비트코인에 붙었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중국 돈귀신들이 비트코인에 또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귀신들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건 트럼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이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어제 그 돈의 역사에서 얘기한 건데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데.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이 잘 이렇게 써놨는데 이때 이제 2013년도에 2012년도에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2013년도 3월 달에 이제 키프로스 지원 특별 EU 재무장관이 생겼고 재무장관 회의가 했고 거기서 일정 금액 이상 10만 유로 이상은 예금을 9.9% 세금을 부과해라. 10만 유로 미만은 세금은 6.7% 해라. 부자들이 이런 조세 회피 지역에 10만 유로만 했겠어요. 저기다가 돈 뒀다가는 세금으로 완전히 작살나게 생겼다라고 해서 러시아 부자들이 돈을 그때 이게 해외 부유층들한테는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그러니까 재산을 지키려니까 이거를 키프로스에 있는 거를 어디 다른 데로 자산을 옮겨야 된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키프로스 은행 자산의 3분의 1이 러시아 부자들 돈이었거든요. 이걸 은행을 통해서 해외로 옮기는 데는 이게 뭐 몇 날 며칠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예금이 봉쇄되면 예금을 압류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암호를 통해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옮길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면 몇 시간 만에 자산을 다 옮겨버릴 수 있잖아요. 이래갖고 비트코인의 러시아 돈귀신들이 왕창 달라붙은 거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캐시카드로 돈 적은 사람들은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은행 영업을 중지시켜 버렸죠. 그러나 이제 부자들은 촉이 빠르죠. 촉이 빠르고 또 큰 손들은 이렇게 해주니까 비트코인으로 다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자 이렇게 대충 봐갖고 보면 이게 2013년 대충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2013년에 별거 없었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모든 차트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로그 기록 차트라는 게 있어요. 로그 기록 차트로 보게 되면 정확히 보게 되죠. 2013년도에 비트코인 사태가 어떻게 됐나. 근데 가령 이제 예를 들으면 대충 보는 사람들은 정말 잘 모르는 게 지금 2023년도도 환율이 연고점 돌파한다. 근데 매파적 의사록 때문에 그렇다.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환율이 요즘 계속 오르는 거는 중국 돈키신들이 지금 중국 돈키신들이 달러를 사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라고 전 봐요. 중국에 큰 변혁이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2013년 3월 달에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는지. 100불 이하로 가던 게 10배가 올라 버렸잖아요.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서 예금으로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사서 또 돈키신들이 팔아갖고 예금을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급하게 올랐다가 팔아야 되니까 또 내리고, 급하게 올랐다가 팔아야 되니까 내리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피자 두 판에 10,000불 하던 비트코인이 1,000불을 넘어서게 된 거죠. 키프로스 사태 때문에. 이걸 제가 돈키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문제가 생기고 시진핑은 그 전에 장점인 뭐 공청당이나 뭐 샹하이방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중국 개방에 갖고 있던 그런 돈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중국 돈키신들이 또 비트코인에 이때는 2,000불 정도 있던 게 거진 2만 불까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샀다가 팔고 비트코인 샀다가 팔고 한 거죠. 그러면서 확 올라간 거예요. 이게 또 돈키신들은 이럴 때 붙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렸다가 지금 다시. 그런데 지금 중국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돈키신들이 왜 비트코인이 요즘 못 오르느냐.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거래도 안 되고 채굴도 안 되고 이제 이미 비트코인은 많이 알려진 거라는 거죠. 같은 방법을 계속 쓰면 다 걸리죠. 뭐 공안에서 데려가 갖고 뭐 다 포기각서 쓸래 죽을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돈키신들이.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너무 알려진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위기 불안에 미 긴축 장시화되고 중국이 경제위기 불안해서 지금 세계가 된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중국이 돌파가 없다. 중국이 난리 났다. 중국 전성기 끝났다. 뭐 심상치 않은 중국 경제, 중국발 경제위기 마지막 숨통까지 끊었다 나오는데 글쎄요. 뭐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중국의 경제위기 온 거는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원하는 그림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 주식 발행 못하게 했다고요. 채권 발행 못하게 했다고요. 은행에서 대출 못 받게 했다고요. 무슨 소리죠? M&A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니네가 갖고 있는 자산 팔어. 누가 사죠? 중국 정부가 사죠. 민영화가 아니라 큰 기업들을 국유화시키는 데 가는 거죠. 공동 부유니까. 아주 뭐 10분의 1 가격, 100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게끔 그냥 이렇게 망하게 두는 거죠. 중국은 나라 안에 식민지가 있어요. 중국은 나라 안에 다른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몇십 년간 왜 무역을 해갖고 돈 엄청나게 버는 게 중국의 재무제표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중국 기업은 무너져도 중국 공산당의 힘은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 어떻게 된다, 중국판 리먼 사태 온다. 중국 내에서 이건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그냥 커다란 풀장에서의 태풍이죠. 바닷속에서의 파도가 아니라 에버랜드 같은 인공 파도가 나오는 거죠. 인공 파도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돈 다른 데로 옮겨야죠. 러시아 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서히 옮기겠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갖고는 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ETF가 생기게 되면은 기관들이 선물 ETF도 안 사는 기관들이 현물 ETF를 산다고요? 10만 불, 100만 불 가게 산다고요? 누가 사죠? 돈귀신들이 사는 거죠. 기관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귀신들이 살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미국 정부는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ETF, 현물 ETF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제 파이코인이 뭐 내년쯤 상장하겠죠.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도 오고,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내년쯤이면 대부분의 락업한 사람들의 물량이 해제가 돼요. 돈귀신들이 사건, 기관들이 사건, 내년에 한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 물량이 ETF를 하건 돈귀신들이 사건 기관이 사건 물량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유튜브 공부하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팔아라. 급하게 오르니까. 아까 2013년도 돈귀신들이 사긴 살 거다. 그렇지만 돈귀신들은 돈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또 팔을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어치 파이코인을 팔았다. 그러면 급한 거 한 700만 원을 쓰고 300만 원은 다시 파이코인 떨어졌을 때 사세요. 그렇게 10년을 가셔야 돼요. 파이코인은 파이 네트워크에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파이는 정부나 은행이 아닌 공동체에 의해서 유지되고 확보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다. 여기는 화폐의 보안을 돕고 파이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 키프로스에 있는 러시아 돈을 막바로 달러로 바꾸려면은 이게 은행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날짜가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다 신경 안 쓰는 거죠. 추적 가능하니까. 그런데 키프로스에 있는 돈을 비트코인으로 한번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뭐로 바꾸게 되면 못 바꾸는 거죠. 못 찾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 금융실명제가 돼서 모든 거를 투명하게 볼 수 있지만 아직 세계 경제는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거든요. 단 문제가 있을 때 추적을 하는 거죠. 돈귀신들한테 사랑을 받는 파이코인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뭐든지 돈귀신들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붙어야지 가요. 돈귀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데모 같은 거 하는 거 보세요. 판을 이끌겠다는 한두 명이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우우우 해봐야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죠. 악기 모아둔다고 오케스트라가 되나요? 악기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가 생겨야지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앞으로 치고 나가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귀신이 필요한 거예요. 파이코인도 결국은 돈귀신이 처음에는 돈귀신들이 좋아해야 돼요. 돈귀신들은 뭐가 필요한 거죠? 원하는 물량만큼 살 수 있고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보낼 수 있고 자유로이 보내도 중간에 뺏기지 않을 수 있고 파이코인은 안 뺏겨요. 투명하니까 누가 뺏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네, 오늘 어제 그제 영상에 이걸 올렸는데 많이 안 보셨기 때문에 오늘 좀 쉽게 그냥 술자리에서 맥주 한 잔 먹으면서 말씀드리듯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